안녕하세요. 백호 선장입니다. 예,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해상 사고 시 대처 요령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상 사고는 지금 현재로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자동차 사고는 굉장히 많이 접해 보게 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근데 해상 사고는 어, 해상에 관련된 낚시를 하신다거나 그다음에 관련된 그 배에 승선에 있다거나 그럴 때 발생을 하는데요. 그 레저보트를 운행을 하시게 되면 자동차 사고도 자동차 보험도 그렇지만 어 레저보트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 책임 보험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이 좀 자동차 보험보다는 좀 작습니다. 비용이 작아요.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레저보트를 운행하시는 선장님은 모든 등록 관련돼서 서류가 있겠지만 내 선박에 대한 책임보험은 꼭 필히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해상사고 시 대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항목은 11개의 항목이고요. 그 중에 1번,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파악해라. 이 얘기는 뭐가 있냐면 사고는 어느 지점에서나 사고는 발생하게 됩니다. 내항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외항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하물며 트레일러를 배에다 싣고 있는 트레일러를 바다에다 런칭할 때 그때도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낚시를 끝마치고 트레일러를 배를 트레일러에다가 올리고 입항할 때 그럴 때도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낚시를 가실 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선장님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내항에서 사고를 발생을 하거나 외항에서 사고를 발생을 하거나 물 위에 떠 있는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사고 지점을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선장님은요. 자, 그리고 2번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에 집중해라. 이 얘기는 뭐가 있냐면 내 승조원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는 선장님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에 집중해라.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빨리 해경에 신고하고 바다에 빠졌던 그 상대 피해 측 선박의 사람이라든가 배의 상태라든가 이런 조치를 선장님이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내 승조원들의 안전은 승조원들의 안전은 선장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승조원들 선장님이 배가 뒤집혀서 바다에 빠졌다면 경황이 없겠죠. 정신도 없고요.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선박이라든가 가해자 선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선박한테 소리를 질러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3번 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에 신고해라. 요거는 피해자 선박의 선장님은 할 수가 없겠죠. 배가 뒤집혔거나 내가 바다에 빠졌는데 대처 요령이 미흡하니까요. 그럴 때 가해자 선박의 선주님이나 아까 2번 항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리를 질러서 주변에 있는 어선들한테 선박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그런 항목이고요. 4번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라. 이 얘기는 뭐가 있냐면 낚시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내 승조원들의 안전을 내가 선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했죠. 선장님 항상 긴장을 하셔야 되고요. 내 배 주변에 선박이 다가오거나 그랬을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면 엔진을 빨리 시동을 걸어서 피항을 하고요.
대형 선박이 내 보트에 접근할 때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항상 저 멀리에서 선박이 다가오는 것 같다. 각도상 봤을 때 그랬을 때 내 배에 크락션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크락션을 누르게 됩니다. 크락션을 몇 번 눌러서 그 선박한테 나 쪽으로 다가오고 있으니 다른 쪽으로 피항을 하라. 아니면 그러지 내가 신호를 보냈는데도 그 선박이 내 쪽으로 다가왔을 때 그럴 때는 승조원들의 낚시를 중지시키고 엔진에 시동을 걸고 그 지점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행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 보트에 블랙박스 및 스포츠 카메라를 설치해라.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2대 설치합니다. 제 과거 영상을 찾아보시면 영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엔진 쪽에 바로 앞쪽 그쪽에 하나 설치하고요. 또 하나는 조타석 운전석 쪽에 3D 카메라, 사방을 볼 수 있는 3D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낚시를 합니다. 바다에 나가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사고 입증을 누가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블랙박스가 계속 어느 누구나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로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다에서는 그런 입증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극히 드뭅니다. 주변에 있는 선박에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도 과실 비율을 따져야 되고요. 사고 유무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에 배에는 블랙박스 및 스포츠 카메라 설치를 해서 그 사고 발생 시 이 영상으로 입증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느 선박이 크든 작든 영상 장치를 항상 설치하라고 얘기는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6번 해양사고는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 출장소에 가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1차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조사 받을 때 1번부터 5번 항목까지에 해당된 내용을 해경 관계자분께 피역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낚시를 하다가 선박이 다가와서 그 선박한테 신호를 보냈다. 내 위치를 알렸다. 그러는데도 선박이 다가오길래 피항을 하려고 엔진을 시동을 걸고 피항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아니면 부득이하게 내 뒤쪽에 내가 확인을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 상태에서 추돌을 했다. 그런 모든 상황이 블랙박스나 카메라에 찍혀 있다. 그 영상을 제시를 하시고요. 그렇게 입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초기 조사 받을 때 선장님이 하셔야 될 의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록이 남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받으시고요. 다행히 가해자 선박과 피해자 선박이 원만히 합의하에 진행되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선장님은 꼭 하셔야 될 부분이 해양 출장소에서 조사 받을 때 경찰서에 신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경찰서로 이감이 돼서요. 그 내용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가해자 선박, 피해자 선박을 조사를 한 번을 더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때로는 검찰에 이 내용이 전달이 되고요. 그렇게 돼서 또 한 번의 조사를 받게 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가해자 선박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숙지해라. 대부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
현장에 발생된 지점에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조사관이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조사관에게 일임을 해서 그 모든 사고 정황을 조사를 하게 되고 증거를 확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해양사고는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블랙박스나 영상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 선박의 선주님 같은 경우는, 선장님 같은 경우는 가해자 쪽에 보험회사가 어딘지 그런 정보를 미리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사고 선박의 피해 상태를 파악해라. 내 선박의 상태를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내 선박을 제조했던, 선박을 구매했던, 판매를 했던 판매처나 제조했던 제조사에 배를 입고를 시켜서 그 제조사의 판단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선박이 파손이 너무 많아서, 파손된 부위가 많아서 이건 도저히 다시 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전선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수리를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사고 선박의 피해 파악은 전선 처리, 수리, 미수선 처리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선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을 도저히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전선 처리 요청을 하는 경우하고요. 사고가 경미해서 수리를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리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미수선 처리가 뭐가 있냐면 전선 처리, 수리 이 두 상황이 가해자 보험회사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선 처리하고 수리하고 이 두 상황을 조사를 했는데 사고 처리가 안 됐을 때 미수선 처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수선 처리는 뭐가 있냐면 가해자 보험회사하고 협의하에 이거는 선박은 사고가 경미하니 이거는 내가 고쳐서 쓰겠다.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가해자 보험회사하고요. 고쳐서 쓰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그쪽에서 가해자 그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한다면 일정 금액을 보상을 받고요. 내가 되게 자비로 선박을 고쳐서 쓰는 조건을 하에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다친 곳이 있다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해라. 요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자동차 사고와 달리 해양 사고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고는 지급 보정이라는 걸 해줍니다. 상대 측,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지급 보정을 해줘서 어느 일정 기간 내에 내가 아픈 곳이 있다면 입원을 하든가 아니면 통원 치료를 하든가 해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해양사고는 이런 지급보정 제도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 치료 비용은 일단은 피해자 자신이 사비로 치료를 받은 다음에 모든 조사와 이런 처리가 끝났을 때 나중에 영수증 처리를 하게 되면 보상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때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자동차 사고하고 틀립니다. 그 다음에 10번 사고 처리 보상이 제대로 안 될 시, 이거는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요. 사고 처리 보상이 제대로 안 될 시 해양수산부라는 상위 기관이 있습니다. 이쪽에 나는 억울한 내용이 있다면 상위 기관에 민원을 넣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해양수산부에서 역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출장소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그쪽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상황 파악을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고가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상황으로 그렇게 다시 역으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내가 내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사고 조사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과실 비율에 따져서 내가 억울한 면이 있다. 그러면 제일 상위 기관의 해양수산부에 민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민원 내용을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접수하는 접수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상황을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게 되면 상황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과실 비율이 조정이 안 될 시 해양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실 비율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해자 쪽 보험회사하고 피해자 쪽 선장하고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되는데요. 통보가 오실 거예요. 가해자 쪽 보험회사에서 상황 정황을 봤을 때 과실 비율이 8대2 정도 되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아니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조사관이 과실 비율은 보험회사하고 얘기하셔라. 얘기하시면 보험회사 측에서 이거를 사고를 봤을 때 이거는 정확한 정박지에 정박하에 한 상태에서 추돌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백대용 상황 같다. 백대용 상황 같으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인정을 피해자 선박의 선장님이 인정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과실 비율이 8대2, 7대3, 6대4 아니면 5대5 그런 상황들이 통보가 오면 피해자 쪽 선장님이 인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고요. 나는 도저히 이 과실 비율에서 인정을 못한다. 내가 누가 봐도 과실 비율이 가해자 쪽의 선박이 더 있는 거지.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 해양심판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해양사고를 심판하는 심판 기관입니다. 여기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3인의 심판관이 다시 처음부터 모든 정황 증거를 수집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물적 증거, 정황 증거를 해서 과실 비율을 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런 기관이 있다라는 거 숙지를 하시고요. 레저 생활을 하면서 바다에 레저 생활을 하면서 항상 보트에 블랙박스니 스포츠 카메라 설치해서 안전한 사고 이 모든 정황 내용을 숙지를 하셔서 선장님은 항상 내 승조원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니까요.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백호 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